대기업 다니는 이상한 걸 하고 있는 거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회사 안에서 나도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스탠드 아웃. 제 이상한 애인데 일 시키면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네. 너무 막 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질 때 화장실 가서 그거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두 개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요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무기를 만드는 마케터 초인입니다. 저희 채널에 공식적으로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 무기의 주제 이겁니다. 과연 두 개의 직업으로 사는 것 가능할까요? 본업과 사이드 프로젝트가 궁금하신 분 오늘 얘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케터 무기들 첫 번째 손님으로 영광. 존경하고 평소에도 닮고 싶은 우리 초이님께서 첫 경험을 좋고 저의 삶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직업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25년의 음악 생활과 19년 정도 되는 직장 생활 서기석이라고 합니다. 이케아,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GM, 쉐보레, 쿠팡 이런 다양한 기업에서 마케팅 사업 전략, 기획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이케아에서는 제가 전체 마케팅 총괄 CMO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 유통, 가구 다양한 것들을 넘나드셨네요. 혹시 예전 슈퍼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맞습니다. 당연히 슈퍼맨이 그렇잖아요. 원래 뿔테안경 끼고 회사원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하면 옷을 벗고 갑자기 영웅이 돼서 클락 딱 약간 그런 걸로 좀 살아오셨다고 들었어요. 조금 그런 삶이 있긴 있었죠. 그럼 마케터로 살아오다가 옷을 딱 벗고 나서 밤에 어떤 일이 대체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첫 직장이 정장 입고 출근했었거든요. 말 그대로 정장을 입었다가 이제 여기를 딱 벗으면 제가 25년 동안 해왔던 25년 동안 뭘 하셨나요? 25년 동안 더 긱스라는 하드코어 밴드, 더 긱스, 하드코어 펑크 밴드 제가 이제 보컬이자 리더로서 티셔츠를 이렇게 벗고 나오면 공연장이 문이 열리면서 제가 이제 무대에서 점프 뛰고 소리 지르고 저희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25년 차 보컬에 거의 20년에 가까운 마케터 활동 그쵸. 두 가지를 이렇게 양립을 해온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현대판 슈퍼맨이네요. 마케터로서, 보컬리스트로서 살아온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먼저 마케터라는 일부터 한번 가볼게요. 마케터는 누구인가요? 저는 마케터는 브랜드를 조각하고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로스 엔진 같은 존재이다. 마케팅이라는 게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사람들의 인식을 만들고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당연히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 조화롭게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마케터라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케팅이야말로 저는 비즈니스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다. 기업과 브랜드를 대표해서 고객들과 소통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성장 엔진을 좀 만들어 오셨나요? 이케아에서 새삼스럽게 캠페인 새삼스럽게 기억나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이케아 한다라는 그런 이케아만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어떻게 보면 리더의 라이프 앤 홈이라고 부르거든요. 집에서의 생활에 저희가 리더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생활을 만들게끔 그걸 마케팅으로서 푸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나니까 그 브랜드 GM, 쉐보레, 이케아 한국에 와서 막 성장하는 시기에 성장 엔진을 맞습니다. 또 카카오 모빌리티나 쿠팡에서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을 수 있는 브랜드 전략 혹은 브랜드 슬로건을 카카오 모빌리티의 미무블 라이프라든지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좋아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또 슈퍼맨의 이제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네. 밤에 옷을 이렇게 정장 탁 공연장으로 딱 그 두 가지 삶을 살아오셨는데 마케터를 살아오는 것과 그리고 보컬로서 살아오는 것 두 가지가 서로 영향이 좀 있나요? 그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있었고 서로 시너지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어요. 저희 밴드를 1999년에 시작을 했고 밴드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냥 정말 너무 좋아서 뭐 밴드명 정하고 노래 만들고 공연 기획, 공연 앨범 만들고 어딘가 올려놓고 그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정말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우리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활동들이 저도 몰랐었지만 기업을 들어가니까 제가 음악에서 했던 그 다양한 활동들의 대부분이 기업에서는 마케팅적인 활동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밴드에서 했던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특이한 포지셔닝을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창의적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의적으로 보여지는. 네, 그리고 사실 브랜드를 만들어서 런칭하고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기획력, 실행력이 다른 그 대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이랑은 달랐던 것 같아요.
일을 시킬 때 되게 팍팍팍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밴드 생활을 보컬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밴드를 대변해서 혹은 저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들이 기업에 가니까 또 특히 마케팅 쪽으로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텔링을 안에서 하는 거죠. 듣고 나니까 밴드 활동을 하면서 이미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케팅하고 계셨던 거고 고객 커뮤니케이션 이미 다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의 가장 큰 핵심이 doing yourself거든요. DIY. 정말 우리 거를 만들기 위해서 땅바닥을 굴러서라도 아무 데서 나가서 공연하고 어디든지 가서 우리 스스로를 알리고 근데 그게 나중에 굉장히 큰 자산으로 저희 경험 자산으로 축적이 돼서 그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거나 개인의 활동을 하던 것들이 나중에 일로 됐을 때도 분명히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저희 밴드 매니지먼트 하는데도 사용을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 밴드가, 우리 브랜드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 수 있을까? 회사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다 접목한 것들도 많이 있죠. 밴드도 5명이고 뭔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도 기획을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하는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 도움을 주고 또 회사에서 프로페셔널하게 배웠던 것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또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악씬에서의 밴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서 브랜딩과 마케팅 하신 거에 도움이 됐고 거기서 경험이 보컬로서 밴드에 도움이 됐고 두 개가 굉장히 좀 좋은 시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회사 안에서 저는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거든요. 회사 안에서 나도 하나의 브랜드잖아요. 네. 브랜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스탠드 아웃. 본인만의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줘야 되는 그 스탠드 아웃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어차피 이상한 애인데 일 시키면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뭔가 만들어내네? 특이한 포지셔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나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다. 그것이 보컬로서의 내가 나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뭐 지금은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그래도 이렇게 밴드 음악 한다, 뭐 가수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많이 있었죠. 그런 나쁜 인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음악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음악에서도 저도 또 특이한 인간이었던 거죠. 대기업 다니는 이상한 보컬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음악이 더 저평가되거나 싫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더 열심히 했고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서 인정받을 거야. 2개, 3개에서 기준이 없던 캐릭터시다 보니까 회사 다니는 음악가 그리고 음악을 하는 회사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양쪽 다 달릴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었던 거네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문학 중에 Road Less Traveled라는 게 있거든요. 가지 않은 길.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하고 싶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가지 않았던 길이었던 거죠. 근데 나는 나만의 영역을 가고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2배, 3배 더 노력해야겠다. 가지 않은 길을 갔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은 2개를 힘든 시가 있으신가요? 다행인 거는 제가 첫 회사가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오히려 장려했었고 임원들이랑 같이 전략기획 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스케줄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제 보스가 부사장님이셨어요. 높으신 분들. 네, 높으신 분들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일이 진짜 많았어요. 막 새벽까지 일하고 뭐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스케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챌린지가 많았죠. 근데 이제 공연장에서 주말에도 공연하기 전까지 계속 컴퓨터로 일하다가 공연하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일하고 야근, 주말 출근해서 일하다가 공연하고 와서 또 일하고. 그렇죠. 뭐 밴드 투어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밴드 멤버들한테도 미안한데 나 지금 부사장님이랑 콜이 있으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투어 돌 때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씩 운전해야 되는데 미안하다. 부사장님 콜 좀 할게.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 투어를 하면서 휴가 쓰고 갔네요. 휴가 쓰고 가는 거죠. 근데 대신 그런 것들을 제 상사들한테도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를 아시다시피 일은 책임지고 할 테니 휴가는 보내주시면 이 휴가 때 이 일들도 다 마무리 져 놓겠습니다. 그 2마리 토끼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미친 듯이 하고 몰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밴드 5명 차 타고 가다가 막 미국 가다가 멈춰 나 지금 잠깐 부사장님이랑 미팅해야 돼. 사실 지금은 일과 음악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직장이랑 학교가 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피터 파커가 또 이모님의 조카이기도 그쵸. 하고 누군가의 친구이기도 하고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중요한 패밀리 미팅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그런 걸 견뎠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양립할 수 있었지 않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동기나 요인이 뭐였나요?
음악은 저한테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하는 걸 말씀드리면 다들 저한테 이제 부캐냐라고 묻는데 저는 이제 부캐도 아니고 본캐도 아니다. 라이프캐라고 인생의 일부분인 거죠. 뭐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취미의 영역이고 취향의 영역이고 뭐 그런 거라고 보면은 이거는 사실 음악을 너무 좋아서 미쳐서 매니아처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음악을 만들어서 그냥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 라이프캐를 살다 보니 이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목숨 걸고 한다. 두 번째는 일도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일이 재밌었어요? 일이 재밌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몰입해서 뭔가 해서 결과물이 나오니까 칭찬이 있었고 좋은 기회들로 이어지고 즐겼던 것도 같아요. 음악 너무 좋아. 일도 해보니까 너무 재밌네. 하나 깊게 파는 덕후 DNA가 있는데 그게 여기에도 적용이 된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 없으셨나요? 피터 파커도 영웅으로서 세상도 구하고 학교에서는 좀 비주류의 삶을 살아오면서 고뇌를 하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게 맞나? 그럼 고민과 고뇌의 순간 같은 거 없으셨나요? 저는 양립에 대한 건 없었고요. 밴드가 위기에 처한다든지 회사를 그만두고 뭐 이직을 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삶을 살면서 뭐 저도 커리어가 힘든 순간들이 있었고 꼬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힘들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성을 가끔씩 잃어버리는 순간들도 있고 다른 일을 또 여러 가지 겪다 보면 그래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죠. 엄청나게 힘든 거 많았죠. 뭐 밴드가 해체 위기가 25년인데 남자 5명이서 뭐 당연히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사실 그런 거 있었을 때 멘탈이 엄청 흔들리죠.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을 예를 들면 저희 뇌를 구분을 하는 거죠. 이거 뇌, 이거 뇌, 이거 뇌, 이거 뇌. 그래서 그때마다 스위치하는 어딘가 연설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선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때 그걸 듣고 훈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의식적으로 그래 스위치 이건 다른 일이고 시너지를 일으킬 땐 이럴 때고 아니면은 분리할 때 완전히 분리해야지. 이런 것들이 그런 기술들을 생각하면서 개발해 왔던 것 같아요. 두 개의 아이덴티티와 자아가 그때그때마다 스위치를 시키는 거. 보컬로서, 회사원으로서 온, 오프를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온 앤 오프를 해야겠다라고 큰 도움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각성 이거에 대한 인지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인지 못하고 사는 게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요소를 온 앤 오프를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그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정말 멘탈 훈련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그래 난 이걸 해야 되니까 자 오프 일로 가자. 여기 올인하자. 다시 일로 오고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개인이 활동을 하면서 일 생각하고 회사에 가서 또 개인 활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온앤오프라고 하는 캐릭터를 바꾸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리고 멘탈 조금씩 강화해 나간다. 한 큰 기업의 CMO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막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언제나 잘한 것도 아니고 저도 압도될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막 뭔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막 벌어질 때 화장실 가서 혼자서 478 호흡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하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들이마시는 거 4초, 숨 멈추는 거 7초, 그리고 내뱉는 거 8초. 이렇게 하면 확실히 쫙 흥분됐던 게 가라앉히게 되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클리어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캐릭터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호흡법 한번 적용해 보시면 네, 굉장히 도움됩니다. 진짜. 25년차 보컬, 19년차 마케터의 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결국 일을 한다는 건 먹고 살아가기 위한 수단도 있잖아요.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두 가지가 좀 어떠셨는지. 네, 회사가 음악을 펀딩했다. 메이저한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직장 갖기 전엔 돈을 못 버니까 제가 알바 킹이었거든요. 수많은 알바를 했습니다. 용우동, 김간에, 영화관 다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펀딩을 해서 밴드 투어라든지 그런 걸 했었었고 제 인생에서 약간 브랜드 마케팅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라는 브랜드가 나답게 만드는 게 이 음악이면 회사에서 버는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운이 좋게 저희 밴드가 이제 업력이 쌓이고 이제는 자가 발전이 되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아요. 해외 투어를 가더라도 얼마 전에 일본도 대만도 갔다 오고 유럽 투어, 미국 투어 걔도 가면은 이제 거의 속칭 똔똔 정도는 누구나 저는 자신만의 좀 라이프캐를 꿈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까 말까? 꺼내기를 주저하고 걱정, 고민이 많으신 분들 도움이 되신 이야기를 주신다면 제가 인생에서 모토로 삼는 You only live once, so do it right. 정말로 인생 한 번 사는 거고 하고 싶은 거 일단 다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또 제가 본인이 몰랐던 영역에 대해서 또 스스로 발견할 수도 있고 또 라이프캐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라이프캐가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일만 하고 우리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해서 그걸 꾸준히 나만의 취향 영역으로 더 디벨롭을 한다든지 남한테 비교하지 말고 어쨌든 저 스스로를 보는 거고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음악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있는 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교류를 많이 하게 됐는데 부러웠던 게 있어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 스스로 좀 많이 잘 아는 편이고 거기에 대한 이고도 있고 네.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남 눈치 보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벌고 사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던 사람인데 일은 일대로 열심히 잘 하고 남은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지 않나?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젊게 유지하고 이어가는 것. 그 동력이 또 일에도 이어질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무기이자 마케터의 무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할까 말까 주저하시고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고민하고 계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챙겨주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잘 알려야 되는 거예요.